조명이 검은고 앞에 앉아있는 기모노 차림의 여자분을 비추었다. 눈이 불편한 나카 가스요다. 3년 전에 나고 해변에서 시니치에게 격려를 받은 멤버였다. 나카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선생님,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제 연주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맹세했다. 선생님,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단연코 이기겠습니다. 나카는 7살 때 홍역에 걸려 시력이 약해졌다. 게다가 만성 녹내장으로 중학생 때는 시력을 거의 잃었다. 절망적이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그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었다. 학교에 갈 기력도 없었다. 단지 침대 위에 누워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나카는 마음이 거칠어져 가족이 건네는 위로의 말마저도 신경을 거스르는 고통으로 느껴졌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나카의 마음 어디에선가 죽는다 해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불가능한 채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침대 위에서 지내는 공허한 생활이 계속됐다. 인간에게 공허는 최대의 괴로움이며 지옥과 같다.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 드디어 나카 가스요의 가슴에도 그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20살이 된 어느 날, 가스요는 검은고를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검은고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크게 찬성했다. 검은고 교실은 근처에 있었다. 어머니가 데려다줘 매일 검은고 교실에 다녔다. 날마다 연습을 하러 다닌 만큼 향상도 빨랐다. 그러나 가스요는 마음속 깊이 환희를 느끼지 못했고 다만 그 순간만이라도 열중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났을 때 함께 사는 둘째 오빠가 입회했다. 오빠는 가스요에게도 신심을 하자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입회를 권유하는 듯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읽어준 생명론에 대한 학회 지도에 가스요는 깊은 관심을 품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인과 이법, 숙명 전환 등의 법리에 지금까지 개운하지 못하던 문제가 구름이 걷히듯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후 오빠가 말하는 불법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가스요는 점차 불법에 마음이 끌려 어머니와 함께 입회했다. 1963년 12월이었다. 근행을 하자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이 크게 열려 대공을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불가사의한 환희와 약동감을 느꼈다. 어머니와 함께 자담회를 비롯해 홍교 등 학회 활동에도 참가했다. 어느새 타인의 행복을 원하며 열심히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껏 없었던 생명의 연소를 느꼈다. 가스요는 신심으로 최고의 충실감을 알고 삶에 대한 의미를 실감했다. 신앙은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또 검은고 선생님의 권유로 검은고 교사 자격도 취득했다. 그리고 입회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나고 해변에서 시니치를 만나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때 나카 가스요는 크게 의지했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시리의 밑바닥에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가스요는 그때 시니치에게 받은 지도를 한순간도 잊은 일이 없었다. 나는 단언해 두겠습니다. 진심을 관철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슬픈 일이 계속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약하다고 정하고 스스로 희망의 빛을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심에는 마음의 눈을 열고 강하게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모두 희망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많은 사람의 인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 가스요의 가슴에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다. 가스요는 입회 이후 숙명을 전환하고 싶다며 열심히 신심에 면려했다. 그리고 시니치의 지도를 듣고 눈이 불편한 것도 자신의 존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숙명 전환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최고의 행복 경애를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스스로가 지용의 보살임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절대적 행복을 약속하는 부처의 생명을 구족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행복을 깨닫는 일이다. 가시오는 이날 집으로 돌아와 창제하면서 절실하게 자신의 행복을 음미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어본존을 만날 수 있었다. 또 내게는 광선유프를 위해 불법을 말하고 창제할 수 있는 입이 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이 불행한 까닭은 단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이다. 낙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제하면서 나는 광선유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굳게 마음 깊이 맹세했다. 그리고 검은 곳 세계에서 실력을 쌓아 신심을 실증으로 나타내리라 결의했다. 그러나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몇 가지 두꺼운 벽이 있었다. 슬럼프가 계속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가시오는 지지 않았다. 내게는 이 길밖에 없다. 도망칠 수 없다. 필사적으로 기원하고 연습을 반복했다. 드디어 제자도 받게 되었다. 1972년 가을에는 류크 고전 예능 콩쿠르에 첫 출전하여 신인 부문에서 입상했다. 미래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라는 결실이 있다. 가시오는 시니치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한 그해 가을에는 류크 고전 예능 콩쿠르 우수 부문에 출전하여 입상했고 이듬해 1973년에는 최고 부문에 도전하여 멋지게 입상했다. 나아가 1999년 가시오는 오키나와현 지정 무형문화재 오키나와 전통음악 쟁곡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가시오는 맹세를 완수했다. 가시오는 승리했다. 자, 어서 전지입니다. 현재 눈앞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 경을 설할 때는 믿는 사람도 있으리라. 어서 1045쪽 호렌초. 자, 화강신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봄이다. 심기일전에 새로운 환경에 뛰어든 벗도 많다.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일도 있다. 다음 성공을 위한 일이다. 태양의 불법을 실천하는 청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밝고 현명하게 늠름하게 나아가라. 우리는 일에서 가치를 창조해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을 인간혁명할 수 있다.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 성실함으로 길을 열어라. 끈기로 승리하라. 그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생기에 넘친 생명력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눈앞의 과제 하나하나에 결코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또 모든 행동을 소중히 하며 꿋꿋이 산다.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곳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철칙이다. 지금 이때 구체적으로 손을 쓰는 것이 미래의 승리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타성은 어둠, 전진은 빛, 불법은 평생 전진이다. 젊고 씩씩한 생명으로 청춘의 숨결로 최후의 최후까지 구도심을 불태우며 나아간다. 이것이 불법자의 삶이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생기 넘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이날은 아침 저녁 은행을 55분 6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진지한 기원과 도전 16일차로 매일 신심 운동 공부 91일차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어 단어 3단어 암기 44일차, 영어 단어 5단어 암기 141차, 영어 듣기 한지문 정리 53일차, 영어 읽기 한지문 정리 44일차, 경제 공부 한지문 정리 63일차, 전공 47일차로 지식재산학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의 신심 체험으로 아직 나갈 수수료가 있는데 마감을 칠 뻔한 실수를 사전에 잡아내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신심 일기입니다. 상대의 불성을 배려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